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부터 정진을 시작해서 오늘 2일째죠. 오늘 이제 지금 6시부터 7시까지의 법문 주제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체만법이 벌어지고 한 생각을 거두면 일체만법이 고요적적하다. 그렇게 해서 안과 밖은 어디에 있는가 요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 우리의 공적 영지자리, 그 자리는 뭐가 없다? 모습이 없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모습이 없다는 것은 시공간이 끊어지고 언어와 문자, 뜻이, 말과 뜻이 다 끊어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렇지만 표현을 해야 돼. 설명을 해서 말하자면 알아듣게끔 해서 스스로 깨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를 쓰느냐? 비유를 쓰죠. 비유를 씁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언어 문자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꼬르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이름은 그것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입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죠. 착각.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169쪽 부지깽이 이야기. 요 부지깽이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거라서,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홍정화 도가님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깽이 이야기. 나무로 불을 뗄 때 나무를 잘 태우기 위하여 부지깽이로 나무를 이리저리 뒤적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지깽이조차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예. 요 부지깽이는 하나의 언어라고도 볼 수 있고 도구라도 볼 수도 있고 공부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을 잘 떼게 하기 위해서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해서 산소 공급을 잘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 부지깽이조차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페이지 256쪽. 여기 새말기 규범 첫째, 둘째,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기 등광도가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홀연 독존 절대성 굴림세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새말귀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새말기 첫째, 규범 첫째는 뭐라 하냐면은 성상법문이죠. 성상. 이렇게 절대성과 상대성. 성과 상. 이러한 이론을 일체유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 학인들에게. 뭐를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성과 상이라는 이 성상 법문을 절대성과 상대성, 이것을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반드시라고 백봉 선생님이 적어놨거든요. 반드시가 들어갔어요. 글구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불린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파악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새말귀, 여기 지금 새말귀를 지님이 이랬는데 원문에 화두를 지님이, 왜냐면 새말귀라는 것이 화두니까요. 화두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상법문을 쉽게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변하는 것, 상대성,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절대성, 성이죠, 성의 작용이라, 작용.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변하는 것은 잘 보입니까? 보입니까? 예. 예.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라. 작용.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 체다 이 말이지. 변하지 않는 것의 바탕이야, 바탕.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의 바탕이라. 그래서 요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라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변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상대성, 상이라고 하죠. 모습, 상대성, 상이라고 합니다. 모습. 변하지 않는 것은 뭐죠? 절대성이죠. 절대성. 성입니다. 성. 요거는 뭐다? 바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 규범 1에 해당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규범 1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확실히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머물지 않으면, 헛것으로 보면 무엇이 드러난다? 변하지 않는 것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 상 속에 그 바탕인 요 성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과 성이 두 개가 아니라,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번 말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좌선을 합니다. 좌선을 하면 막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 온갖 생각이 일어나면 그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 이거를 작용으로 딱 봐버려. 우리가 처음에는 뭘로 봤어요?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했죠.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예, 버섯 공식할 때. 그렇게 했는데 한 단계로 딱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막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 그것이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한다? 작용이야, 작용. 작용이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저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앉아서 허공날을 쭉 하게 되면 내가 상관을 안 하니까 그게 점점 줄어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왔다 갔다 안 해. 또 왔다 갔다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작용인 줄 알거든. 성과 상이 두 개가 아니라, 예,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니라.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심과 망심이 둘이 아니다.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만 두 번째, 이 새말기 두 번째, 첫 번째가 돼야만 두 번째, 규번 둘째가 되는 거죠. 왜? 모습 없는 법신이 모습 있는 색신을 굴린다. 법신과 색신, 법신 속에 색신이 있고 색신 속에 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신 따로 색신 따로 이거는 처음 공부할 때 하는 얘기고 나중에 쭉 공부를 하게 되면 법신 속에 색신이 있고 색신 속에 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신과 색신을 둘로 안 봐. 둘로 안 보니까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백공 선생님이 굉장히 선지가 밝으시고 되게 꼼꼼하신 분이라 여기 가만히 이제 그냥 처음에 쓱 읽어볼 때는 그냥 별 그게 없는데 둘째 학인들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라?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라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 판문문성을 통해서 그 본래의 그 문성이라는 게 아무 모습이 없죠. 아무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탕을 낮춘다. 직접 내 성품을 만난다. 판문문성이라는 게 뭐냐? 판문법이 뭐냐면 바로 관심법이거든요. 마음을 바로 관하는 법이라. 내 본래의 마음은 바로 관하는 법이 판문법이라. 이 판문문성법이라. 그래서 어저께 했던 거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체만법이 벌어지고 한 생각을 거두면 일체만법이 고요적적하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쭉비 소리를 듣습니까? 들립니까? 쭉비 소리를 듣습니까? 쭉비 소리가 들립니까? 만약에 행위자가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객이 나뉘겠죠. 당연히 주객이 나뉘겠죠. 그런데 저절로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객이 나눠지지 않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그 문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집비를 쳐볼게요.
그냥 들려. 소리가 그냥 들려.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죽비 소리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소리, 저 소리, 그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들려요. 지금 현재는 여기가 조용하니까 그런데 바깥에 한번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요 교대도 딱 나가면 우리가 선원에 들어오면은 산중에 들어왔다 하고 딱 요 문 나가면은 여기는 완전 먹자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속세로 들어간다 이러고 우리가 그러는데 뭐 사람 소리, 사람 소리, 뭐 저기 뭐고 저기 차 소리 이런 막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립니다. 아주 다양한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그냥 들려. 자기가 듣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들을 놈이 없는데, 들을 놈의 행위자가 없는데, 근데 자기가 자꾸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들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도 들려.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들려요. 들려요.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딴 생각한다고. 근데 계속 소리는 들리고 있어요. 계속 소리가 들려. 네, 계속 소리가 이렇게 들려. 들리면 어때? 그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이 항상 여여한 거죠.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지 또는 다른 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소리가 끊어진다는 그게 아니라 소리가 계속 들려 있어. 그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좌선을 딱 해. 그러면은 내가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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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쭉 허공나 소리를 내가 쭉 저절로 들려. 저절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좌선을 한다고 조용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시럭댄다거나 막 저기 뭐고 핸드폰 소리가 울린다거나 그러면 어때? 그것도 다 소리죠. 소리니까 저절로 들리니까 그 듣는 마음에 딱 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일체 내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듣는 순간 어떻게 한다? 아, 좌선한데 좀 조용히 하지. 핸드폰은 좀 꺼놓지. 이런 마음이 착 일어나. 그죠? 우리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도. 착 그 생각이 일어난 순간은 뭐다? 행위자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그냥 들려. 그냥 들려. 들리고 있으면 뭐다? 문성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좌선을 할 것인데, 좌선하면서 그거를 자세히 분간을 한번 해보려. 구별을 한번 해보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선을 할 때 허공날을 하죠. 허공날을. 요거를 반복해서 제가 하는 이유가 있죠. 뭘 알아야 된다? 좌선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좌선하는 방법을 알아서 그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자기가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공부하는 길을 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길만 알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쭉 공부하고 있으면 시절 인연을 만나버릴 건데. 그렇지 않나요? 공부하는 길을 모르니까 맨날 헤매는 거죠. 그래서 좌선할 때 허공나를 해. 허공나, 허공나. 마음으로 쭉 하면, 하는 순간에 이미 내가 들어. 저절로 들어. 저절로 듣는다. 이 저절로 들린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자기가 좌선할 때 터득이 돼야 돼요. 저절로 허공나 하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과거 현재 미래 뭐 우주 여행도 했다가 세계 여행도 했다가 뭐 한국 여행도 했다가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쫓아다니죠 마음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어째야지 저째야지 하면은
거기서 또 하나의 망상이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근데 뭐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건 작용이죠. 작용해요. 그 망심이 작용이 된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작용이야, 작용. 작용이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내 할 짓 하고 있는 거지. 뭐 거기 또 쫓아갔어. 쫓아가면은 얼른 알아차리고 또 허공날을 하는 거지. 또 그 소리를 이렇게 저절로 들리는 소리를 또 듣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해. 그렇게 하면은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문성입니다. 문성이 뚜렷해져. 뚜렷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허공날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뚜렷하게 이렇게 가게 돼. 근데 그 마음도 뭐다? 공성이죠. 그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뚜렷한 그 마음이 공성이야, 공성. 그래서 그 공성인 그 마음으로 뭐다? 새말귀를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탕을 낮추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쭉 공부를 또 오늘 이제 법문 끝나고 나면 2시간 달아서 또 좌선을 할 거니까 또 그때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83쪽 이게 뭐냐면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체만법이 벌어지고 한 생각을 거두면 일체만법이 고요적적하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청년이 들어왔으니까 청년이 또 한번 읽어볼까? 안과 밖은 어디에 있는가? 안과 밖은 어디에 있는가?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경계가 지어져서 동그라미 안쪽은 안이 되고 동그라미 바깥쪽은 밖이라고 착각합니다. 동그라미의 경계가 사라지면 안과 밖이 없습니다. 동그라미와 안과 밖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이에 있습니다. 아무리 동그라미를 많이 그려도 전부 종이에 있습니다. 아무리 안과 밖이 많이 있어도 전부 종이에 있습니다. 종이에 안과 밖이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원래 모습 없는 허공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림자인 몸뚱이를 놔두었습니다. 허공에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으로 경계를 딱 그리면 경계 안은 내 안, 주체가 되고 경계 밖은 나 아닌 것, 밖, 객체로 나뉩니다. 나와 나 아닌 것, 주체와 객체, 안과 밖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모습 없는 허공에 있습니다. 허공에 안과 밖이 있습니까? 네네. 요게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본래 우리의 본성은 텅 비어 있죠. 모습이 없고 생멸이 없고 불생불멸이고 말 같듯이 다 끊어졌어요. 시공간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내가 착각을 딱 일으켜. 어떤 착각? 내가 있다, 나다 하는 착각을 딱 일으키는 동시에 이거를 여기서 말을 할 때는 경계를 짓는다고 합니다. 경계를 짓는다.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경계를 지어버려요. 기신론에서는 무명은 무엇이 무명인가? 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법이 하나인 줄 모르는 법치, 법에 대한 어리석음이죠. 그 법치가 바로 무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법이 하나인데 둘인 줄 알아. 이러한 것을 법치라고 합니다. 법치가 바로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우리의 본성은 이 변하지 않는 성이죠. 그 본성은 아무런 모습이 없어요. 아무런 모습이 없어서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착각을 일으켜. 어느 날 착각을 일으켜. 착각을 일으켜서 어떻게 딱 생각하냐면 나라고 착각을 딱 일으켜. 나라고 착각을 딱 일으키면 경계를 딱 지워버리거든요. 나라는 경계. 나라는 경계를 딱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계 안은 안이 됩니다. 안. 나라는 경계 밖은 뭐가 된다? 밖이 되거든요. 밖.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는 거죠. 나와 나 아닌 것.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기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고 해. 몸뚱이 또 내가 쓰는 마음을 나라고 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라고 딱 생각을 나다 이렇게 하면은 개별적이고 어떤 독립적인 고정불변한 개체가 있다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그 나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 나가 아니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부 다 안에서 밖을 봐요. 이렇게. 안에서 계속 밖을 봐. 이거를 본인이 늘 이렇게 본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밖을 본다. 내가 나 아닌 것을 본다. 이렇게 본다. 근데 거기에는 나라는 몸뚱이도 들어가고 또 내가 하는 또 모든 감정, 생각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를 낸다. 그럼 화가 이게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어떻게 한다?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화를 내면 이게 뭐가 된다? 화가 내 것이 돼. 그래서 늘 안에서 밖을 봐. 이 김철희 도반 안에서 밖을 본다는 게 이해되죠. 늘 안과 밖에 없어요. 본래는. 그래서 늘 안에서 밖을 봐. 그런데 방법이 딱 두 개라. 이거를 본래 내가 없잖아. 본래 내가 없잖아. 본래 내가 나라고 한 것이 이것이 착각이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안도 밖도 경계가 없어지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나라는 것이 본래 공정이잖아. 이렇게 알아. 그러면 내가 현재 경계를 지어놨지만 그것이 공성인 줄 알아. 텅 빈 성품인 줄 알아. 나라고 하는 이것이 텅 빈 성품이야. 그래서 이 공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성인 줄 알아. 요 밖이라고 하는 것도 나 이외의 모든 것도 전부 텅 빈 공성이지. 이렇게 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법이 하나로 되죠. 여기서 이제 백봉 선생님 말씀하신 허공이 하나님 이 말이 되는 거죠. 허공이 하나님. 자, 여기서 나라는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은 어떻게 된다? 일체만법이 벌어지죠. 왜? 여기가 주체가 돼요. 주체가 되면은 다른 거는 다 객체가 돼. 주객으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일체만법이 일어나. 일체만법. 그런데 한 생각을 거둬. 나라는 생각이 딱 사라지면 뭐만 있다? 텅 빈 허공만 있는 거죠. 그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그 얘기는 자, 요 김치의 도반이 나라고 해. 또 여기 저기 홍정화 도반이 나라고 해. 여기 또
청년이가 나라고 해. 나. 그러면은 요 나는 아닌데고 요 바깥에 있는 건 바뀌 되지. 또 여기서 보면은 요거 아니 되고 요 바깥에 또 바뀌 되지. 바뀌면서 아니고 아니면서 바뀌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수많은 안과 바퀴. 그런데 요 안과 바퀴 다 어디에 있느냐? 이 허공에 꽉 차도록 안과 바퀴 있어도 이 안과 바퀴 어디에 있느냐? 허공에 있죠. 텅 빈 허공에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 내가 따로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래 공적 영지한 자리죠. 백범 선생님 스타일로 말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지 자리죠. 그죠? 또 능엄경에서는 청정 강명 자리죠. 그죠? 그런데 내가 착각을 해.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한 생각을 딱 일으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이 성상법문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성상법문. 성과 상. 성상법문이 바탕과 작용이라.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탕은 작용의 체가 되고 또 작용은 바탕의 표현이 되는 거죠. 표현. 그러니까 쓰미가 되는 거지. 작용이.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착각을 자꾸 하느냐? 우리가 착각을 하느냐? 바탕과 이 작용이 둘이 아닌 줄을 몰라. 또 공리로 말하면 허공이 하나인 줄을 몰라. 또 말을 하면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인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뭘 일으킨다?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처음부터 공부를 딱 할 때 뭐 한다? 허공성.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라는 것부터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모습 공식을 통해서 이 공성의 이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체만법이 한 생각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거든. 이 나라는 생각은 뿌리망심이라. 뿌리망심, 허망한. 이 나라는 생각은 뿌리망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객이 나눠져 버려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분별망상이라고 하거든요. 분별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생각이 뭘 덮어버려? 온 허공을 덮어버려. 청정강명한 나의 본성을 덮어버린다. 그래서 나라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내 본성 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린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어. 뭐 때문에? 나라는 한 생각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있다라는 요 한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있다라는 요 한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나는 뭐다?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라. 나라는 한 생각이 있는 한은 항상 주체와 객체로 나뉘어. 항상 주체와 객체로 나뉘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체만법이 벌어져. 그런데 나라는 한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어때? 몸뚱이 이대로. 몸뚱이는 뭐다? 본성자리의 작용이지. 작용. 몸뚱이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몸뚱이 이대로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딴 데 가서 찾으면 되겠나요?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나라는 아상을 딱 내려놓으면 그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는 우리의 본성자리의 작용. 예, 작용으로서 보는 거죠. 작용으로서 보는데, 이러한 모습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지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고 헛것이고 본래 난 적도 없어요. 뭐, 그림자다, 꿈이다, 이렇게 하지만, 난 적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 백봉 선생님한테 이 법문을 들으면서 또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에 정말 환희심이 나거든요, 실은요. 나는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몸뚱이와 허무와 갈등과 시비, 우울, 번민하는 망심이 본래 내가 아니고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나는 헛것인 작용이라요. 작용. 이 몸뚱이와 망심은 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작용이니까 이걸 없애야 되겠다. 이거를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냥 작용으로 봐버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공성이라. 텅 빈 성품이라.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육근을 통해서 보는 일체의 육진 경계와 육식이 전부 다 나의 본성자리의 작용이구나. 인연과 조건 따라 왜 우리의 본래 그 자리에는 청정하지만 강명하거든.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어떻게 모습이 드러난다.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모습이 드러나.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묘유라고 하죠. 묘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묘하게 있다. 그러니까 작용이라. 이것을 일체의 모습을 전부 다 작용으로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게 이제 본다라는 게 억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습 공식을 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전부 다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쭉 공부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대로 내가 알게 되는 거지. 일체의 모습은 작용. 그러면은 내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악연이면 악연으로 작용이 나타날 것이고 또 선년이면 선년으로 나타날 것이거든요. 악연이든 선년이든 그 한치의 틀림이 없이 나타날 것이거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작용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긴다?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작용하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나는 텅 빈 성품이구나.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작용이구나. 이러면 마음이 이거는 변하고 헛것이니까 없애야 되고 이거는 좋은 거니까 내가 가져야 되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이 그냥 딱 안심이 돼. 일체만큼 내 눈에 보이고 6가지 감각기관으로 보는 일체의 대상,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인식작용이 전부 이게 작용이구나. 무엇에?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이구나. 근데 이 작용은 헛것이라서 본래 무생이라. 그렇게 내가 딱 알면은 나는 드디어
나고 죽고 병들고 허무 시비 갈등에서 벗어나서 나는 본래 자유를 회복할 수 있구나. 나는 본래 대자유인이었어. 나는 본래 대자유인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습기는 남아 있겠죠. 습기가 이제 뭐 이걸 뭐 내가 금방 알았다고 해서 뭐 그거를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습기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닦으면 되는 거죠. 닦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 백봉 선생님 만나서 이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환희심이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본래 나는 대자유였다. 대자유인.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자유를 내가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정말 자유롭고 싶었어. 어떻게 자유롭고 싶었느냐? 사는데도 자유롭고 싶었고, 죽는데도 자유롭고 싶었고, 내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데서도 다 자유롭고 싶었어요. 정말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유롭고 싶었으나 어떻게 자유롭고 싶은 방법을 모르는 거죠.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근데 바로 우리의 한 생각이 일어나면 뿌리 망심인 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체만법이 벌어지고 요 뿌리 망심인 한 생각을 거두면 일체만법이 고요적적해. 나는 일체만법이 늘 있는 건 줄 알았어. 나도 있고 일체만법도 늘 있는 건 줄 알았어. 백봉사한테 오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늘 고정되어 있었어. 고정되어 있고 어떤 개별적이고 그런 내가 실제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있는 줄 알았는데 톡 백봉사한테 오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시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바람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허공으로서의 나 그 소리 처음 들을 때 나는 항상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내가 있어서 이 내가 전부 다 뭘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전부 뭘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내가 주체자고 행위자고. 근데 이 주체자와 행위자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은 나고 죽고 병들고 늙는 몸뚱이, 쉬지 않고 변하는 몸뚱이와 또 뭐 좋다, 나쁘다, 뭐 갈등, 시비, 우울하다, 또 번민으로 이렇게 하는 내 생각, 감정들을 나는 내가 그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헛것이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다 사라질 뿐이래. 그게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 그래서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로 무릎을 쳤어요. 정말로 무릎을 쳤다. 나는 본래 내가 자유인이었구나. 대자유였구나. 본래 나는 대자유였구나. 그런데 내가 착각을 해서 이러한 것을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그러한 창살 없는 감옥에 나를 묶어놨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환희심이 확 나죠. 너무나 그냥 좋더라고요. 너무나 좋았어.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앙과 박 이야기. 앙과 박이라는 것이 본래 없어. 텅 빈 허공에 앙과 박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뿌리 망심인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 경계를 딱 지어버려. 경계를 지어서
안과 밖으로 나누고 주체와 객체로 나눠버려. 근데 그 나라는 것이 착각이거든요. 망이라요. 망상, 망. 허망하다 할 때 망. 이 망은 원인이 없다고 했죠. 원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망이라는 건 본래 원인이 없어. 근데 원인이 있다면 망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부처님이. 그래서 이러한 착각을 한번 딱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온 허공을 나의 청정한 그 본래의 본성 자리를 그냥 덮어버려.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까맣게 모른다는 거예요. 까맣게. 얼마나 이 지금 부처님 법이 대단한 법인가. 어떻게 이거를 알 수가 있겠나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선지식이 또 자세하게 백봉 선생님 같은 선지가 밝은 선지식이 끌어주시지 않으면,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면 무슨 수로 내가 알 수가 있겠나요? 알 도리가 없었어요. 난 정말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정말 자유롭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 나에게. 뭐라고? 나의 착각에 문제가 있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전도라는 것은 뒤바뀌었다는 말이고, 몽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뜻이고, 상은 생각이죠. 뒤바뀐 꿈 같은 생각이라요. 그냥 하나의 그 착각 때문에 이렇게 세세생생 뒤바뀌어서 헤매고, 번민하고, 고통받고, 이런 세월을 너무나 오래 해갖고 왔단 말이지. 너무나 오래 해갖고 왔어.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공부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공부는 선생이 눈이 밝아야 돼요. 눈 밝은 선생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백봉 선생님 같은 분을 못 만나면 공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착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라는 것이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철희 도반 안 그랬나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늘 내가 보고, 늘 내가 듣고, 내가 늘 말을 해. 늘 내가 생각을 해. 그래서 항상 주체와 객체로 나누고, 항상 안에서 밖을 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화두법이 관화선이라는 것은 화두를 줘서 그걸 의심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일체의 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런 방법이죠. 우리는 뭐 맨날 하는 짓이 뭐 사량분별하는 것이 우리는 18번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을 놓으면, 이 한 생각을 놓으면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를,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나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나요? 요 한 생각 놓는 데서 찾아야 되겠죠. 한 생각을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방편을 쓴 게 반문문성이에요. 저절로 들린다. 저절로 들린다. 자꾸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해. 자꾸만.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려. 거기에 나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대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좌선을 할 때는 앉아서 허공나 저절로 들릴 때까지 쭉 하는데 온갖 생각이 일어나.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막 일어나면 어떻다고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망심이죠. 이 망심은 뭐다?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난 하나의 작용이라. 작용이니까 그냥 냅두라고. 작용이니까. 이거는 뭐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근데 작용이라. 내가 그런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그냥 일어나지 않는 하나의 모습이라. 그렇게 딱 마음을 가져버리면 뭐 일어나다가 나중에 안 일어나요. 내가 뭐 집중을 해야지, 내가 뭐 마음을 가라앉혀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좌선할 때 내가 이거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어찌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주체와 객체로 나뉘는 거지. 실제로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